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난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난임의 원인을 단순히 정자 문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난임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바로 정계정맥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재욱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 원장입니다. 네. 자, 사실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난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40% 정도에서는 남성이 원인이고 한 40% 정도에서는 여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10% 정도에서는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경우고 나머지 10%에서는 원인을 찾아도 알 수 없는 경우죠. 이 40% 남성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입니다. 보통 일차성 불임,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남성을 조사해 봤더니 한 35% 정도에서 정계정맥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 첫째는 임신했는데 둘째 임신을 하려고 해서 안 생기는 이차성 불임의 경우에서는 예, 거의 85% 정도나 많은 이렇게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음낭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음낭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면은 정자 숫자가 40% 정도까지 감소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어서 남성 불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성 난임이 40%인데 그중에 35%가 바로 이 정계정맥류라는 건데요. 정계정맥류가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계정맥류 하면 아주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다리에 보면은 다리에 하지정맥류라고 있죠. 그 네네. 다리에 꾸불꾸불한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인데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거하고 아실 것 같은데. 비슷한 증상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남성 음낭에 원래 정상적인 혈관 정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늘어나 있는 질환을 정계정맥류 혹은 이제 음낭정맥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음낭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 음낭에 습진이 잘 생긴다든가 통증을 유발한다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남성 불임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해부학적 특징상 거의 90% 이상에서는 이제 왼쪽에 생기게 됩니다. 양측으로 생기는 경우가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고요. 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복압을 증가시켜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말라서 체지방이 적은 분들이 혈관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더 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진행하게 되면은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구불구불한 혈관이 눈으로도 앞서서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확인이 가능한데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 진행돼야지 눈으로 보이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 1기에서 2기, 그러니까 초반의 경우에는 거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정맥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이런 통증과 난임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정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모식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정상적인 그 흐름은 음낭으로 이제 고환 동맥으로 내려갔다가 고환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서 다시 신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는 정맥에 판막이라는 이제 댐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과 같은 구조가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정계정맥류입니다. 예, 이쪽 예.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대부분은 이게 이제 선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뭘 네. 잘못해서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판막이 발달이 안 돼서 그 역류가 조금씩 생기다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가 자꾸 역류하게 되면은 음낭 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선천적인 이유 말고도 너크레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신정맥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신장의 뭐 어떤 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혈전 같은 게 생겨서 신정맥이 막히는 경우에도 역류가 생기거나 흐름이 안 좋아서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그 육안으로 보이는 정계 정맥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서 질환 발견을 하기가 또 그렇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한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정계정맥류는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예. 불임 검사하다가 그때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음낭 쪽에 혈관이 이제 계속 피가 이게 저류가 되면서 음낭이 많이 처지게 됩니다. 처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습진이 잘 생긴다든가 또 이제 묵직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역류가 계속되면은 고환 자체가 위축이 돼서 고환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봐서는 이제 울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와서 생활하시는데 막 꼭 끼는 청바지를 입는다든가 이런 게 네네. 불편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것이지만 이제 정제와 활동성을 감소시켜서 남성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호르몬 분비하는 세포까지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성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난임 원인 질환인 정계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남성의 10에서 15%에서 선천적으로 정계 정맥류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빨리 그 검사가 빠를수록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이제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기는 한 10세 이후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받아야 될 그 항목 중에 정계정맥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걸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과 한 방송업체에서 같이 이제 환자 진료를 나갔었는데 청소년, 그러니까 5, 6학년이죠.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115명 중에서 11명이나 발견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단은 저희가 보통 촉진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는 이제 아들 갖고 계신 어머니들께서는 청소년기 5, 6학년 정도 되면은 꼭 음낭 쪽의 문제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5, 6학년 초등학생이라면은 사춘기 전에, 네. 그리고 이후에 이 즈음에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가기까지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은 이제 피가 역류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초반에는 좀 알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샤워할 때 보면은 이제 음낭이 좀 약간 처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배에 힘을 주면은 구불구불한 게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에 힘을 줄 때 뭔가 구불구불한 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정계정맥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진행된 분들은 본인이 딱 보셔도 음낭에 왼쪽이 많이 처진다,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처지고 거기에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인다면은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증상 자체가 음낭이 묵직한 느낌이 있다든가 온도가 많이 나서 습진이 자주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정계정맥류를 더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춘기 전후에 남학생 우리 아이들은 이 자가 진단을 꼭 해보시길 권유해드리겠고요. 앞서서 뭐 주요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온도 상승으로 열감이 좀 있거나 통증이 생길 때 그 이후에 또 증상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계정맥류를 1, 2,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기인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배에 힘을 줄 때만 만져지는 경우를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특히나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나서 뭔가 뻐근하다는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때 만져보면은 뭐가 만져질 경우 그때는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하게 되면은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만져질 수가 있는데 그 경우 되면 벌써 이제 혈관이 더 늘어난 경우죠. 그 경우를 네. 이기라고 할 수가 있고 3기 정도 되면은 이제 만져질 뿐만 아니라 겉으로 봐서도 구불구불한 게 우동 면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이면은 이미 이제 3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기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또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기 단계라면은 촉진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정도에서 자가 진단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전문의가 만져보면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촉진만으로 정계정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음낭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에서는 이게 혈관이 늘어나 있지 않지만 반대쪽에 정계정맥류라고 되어 있는 초음파를 보시면은 빨갛고 파란 이 역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류를 확인된다면은 이제 정계정맥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음낭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많습니다. 부고환염이라든가 고환염 혹은 탈장 같은 것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진행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우리 음낭 온도가 체온에 비해서는 심부 체온에 비해서는 한 3, 4도 정도 낮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게 남자아이들은 좀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 예, 예. 그 이유가 이제 음낭이 약간 차가워야지만 온도가 낮아야지 정상적인 정자 생성 및 성숙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계정맥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왼쪽이. 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체온열 검사를 하면은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불임으로 오시는 커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정액 검사를 해서 정자의 숫자라든가 운동성, 모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는 이제 정자가 까만 점들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제 적죠. 근데 치료하고 나면 이제 정자도 숫자도 늘어나고 어. 활동성도 많아져서 예. 이제 불임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많이 나죠. 또 하나 정밀하게 더 진단한다면 정맥 조영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 하지는 않고 치료를 위해서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맥 조영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임의 원인이 되는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초기에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자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정계정맥류는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 정맥의 혈액순환을 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치료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이제 언제 해야 될 거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있다고 해서 꼭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워낙 흔한 병, 그러니까 남성의 한 10에서 15% 정도 발견될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모든 분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음낭의 고환의 부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기, 2기, 3기 중에 3기 정도 진행되면은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3기 정도에서는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정액 검사를 했을 때 정자의 상태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 보통 권해드리기는 이제 2번 검사에서 더 좋은 검사 결과를 본인 걸로 보게 되어 있는데 2회 이상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액 상태가 안 좋다. 예. 그러면서 정계정맥류가 있을 경우는 1, 2, 3기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고환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별로 없으시지만 오래 지속되면은 고환이 늘어나면서 이제 음낭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통증까지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병을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인터벤션 색전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의 기본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류가 역류해서 역류하는 것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역류를 차단하는 게 치료입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하는 방법은 수술적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서해부 쪽, 그러니까 혈관이 보이는 쪽에 절개를 해서 그 혈관을 하나씩 묶어주고 해서 이제 역류를 차단하는 방법이 이제 수술적 방법입니다. 네. 수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위치에 따라서 서해 하부 수술법이라든가 서해부 혹은 이제 복강경을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색전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이 없는 비수술 치료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뭐 치료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비수술적 치료인 색전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색전술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뭐 심장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혹은 이제 간암을 있을 때 혈관을 막아서 치료한다든가 이런 치료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인터벤션 치료라고 하고 그중에 특별히 혈관을 막아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통틀어서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정계정맥류에도 이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오른쪽 위팔이죠. 오른쪽 위팔을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고 그 관을 통해서 아까 역류하는 그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 코일과 경화제라는 약물을 써 혈관을 붙여버리는 거죠. 예. 실제 시술 장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확인이 가능할 것 이거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시술 장면입니다. 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관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환자분은 전혀 느낌이 없으세요. 이게 하면은 뭔가 관이 들어가서 겁내고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느껴지는 건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이면 끝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고 보시는 것처럼 피가 까맣게 내려오고 있는데 네. 제가 피가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에서는 판막이 있어서 피가 역류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역류하고 있는 거고 그 혈관을 가느다란 관으로 찾아 들어가서 조영제를 쏴보면은 그 조영제가 음낭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말리는 게 있죠. 저게 이제 코일입니다. 백금으로 된 성분이고 역류하는 혈관을 아주 가느다란 코일로 막고 보이진 않지만 그 사이에 경화제라는 약물을 써서 혈관을 완전히 붙여버리게 됩니다. 네. 수술은 째서 혈관을 다 자르고 묶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만 네. 이건 전혀 흉터도 남지 않고 시간도 되게 짧고 시술한 다음에 환자분은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바로 퇴원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불편감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 가시기 꺼려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리고 겁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색전술, 비수술 치료법인 색전술은 고통이 좀 덜하고 네. 빨리 끝나고 네.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색전술 시술을 받은 사례 중에서 비교적 뭐 예후가 좀 좋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다양한 나이대에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 보시면은 12살 정도 된 아이인데요.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 씻기시다가 왼쪽이 너무 처지고 뭐 꾸불꾸불하게 보인다 해서 이제 이상을 발견하시고 이제 온 경우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음낭의 고환 사이즈를 체크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이 정상 사이즈고 왼쪽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벌써 12살인데 고환이 위축이 돼서 상당히 이제 진행된 상태이고 12살이요? 12살이요. 네. 예. 그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빨갛고 파란색의 색깔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피가 역류하는 그 양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파형이 보이는데 저기 지속적으로 피가 역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살 아이가 이제 상당히 진행돼서 그 3기 정도 되는 정계정맥류로 내원하였고 이 아이 경우도 색전술 치료를 하고 저렇게 보이던 역류는 완전히 차단되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환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 치료를 받으면은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성장이 다 끝난 네. 20, 30대에 오셨을 경우는
고환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했으면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성장하면서 고환 성장도 되고 다른 이상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청소년기에 12살 네.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이 시술을 받은 후에 혹시 나이가 들면서 네. 다시 이제 발병할 위험이 있다거나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시술에 관한 이제 재발률에 관계된 건데요. 네. 뭐 수술이든 색전술이든 어떤 치료든 간에 재발률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색전술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약물과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면서 재발률은 한 2 내지 5% 정도에서 재발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에 비한 재발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혈관 내 변화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정기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춘기 전후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절대 방심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30대나 60대 정도의 사례도 좀 살펴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은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난임 검사하다가 이제 정자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정계정맥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경우입니다. 네. 내원 당시에 초음파를 보면은 빨갛고 파란 점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분은 이미 이제 3기 정도의 정계정맥류를 이제 앓고 계신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난임 검사하게 되면은 여성분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정도는 남성이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먼저 남성분이 먼저 검사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이제 정계정맥류가 발견되면은 이 정계정맥을 치료하면은 한 반 이상에서는 정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 임신도 가능하고 혹은 너무 안 좋아진 경우는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관이나 다른 시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하시고 1년 이상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는 커플들이 계시다면은 네네. 꼭 남성분들은 정액 검사랑 정계정맥류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고령층인 60대에서의 네. 좀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좀 이제 다른 경우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결혼하셔서 자녀도 다 두시고 네. 그렇게 지내셨는데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이제 그냥 좋아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유지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65세이신 분이시고 이미 이제 두 자녀 다 출가하셨고 근데 계속되는 음낭의 처짐과 그 통증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지내시다가 이제 이런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 사진을 보면은 왼쪽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에는 저런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고 혈류가 역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시술 후에 보면 색깔이 안 보이죠. 예, 네, 예. 이제 역류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분은 한 60평생 사시면서 계속 정계정맥류를 갖고 계셨지만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음낭 통증은 그냥 당연한 걸 여기시고 계시다가 네. 치료하고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이제 삶이 편해지신 그런 경우십니다. 네. 그 60대나 70대 같은 고령인 경우에는 색전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 그 마음의 심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몸에는 어떤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 치료 자체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술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고 짧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시술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불편함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진료병을 안고 가시면서 생기는 증상보다는 빨리 치료 받으시고 네. 편안하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좀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들의 뭐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증상을 키우다 병을 키우다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까지 좀 봤는데 혹시 나중에 재발할 위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재발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색전술의 경우는 한 2 내지 5% 정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하는 이유는 이제 막은 혈관이 뚫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혈관을 통해서 역류가 생기는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하는 경우에도 그 혈관을 따라 다시 한번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혹은 이제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발할 수가 있는데 수술 받고 나서 재발한 경우에도 그 재발한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막을 수 있는 색전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색전술 치료할 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그렇게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약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 그래서 뭐 피부에 발적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빨갛게 돋는다든가 이런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생길 수는 있는데 대부분 심한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음낭 쪽에 혈관이 굳으면서 생기는 혈전염이라든가 이런 게 드물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고령층에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혈액약을. 네. 네. 혹시 이런 분들은 시술할 때 혹시 부작용이나 뭐 위험성이 없을까요? 네. 고령층에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이제 혈액 응고를 막는 그런 치료 받으시는 분들, 고혈압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째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 색전술 치료는 아주 가느다란 관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지혈 문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약물을 복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그대로 복용하시고 네. 시술날만 끊고 시술 후 다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정계정맥류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이를 떠나서 정말 남자라면 평생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예전에 이제 하지정맥류를 잘 몰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치료도 받고 회복되셨던 것처럼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이게 남성 불임과도 연결되고 생활의 질하고도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자기 몸을 관찰하시고 확인하셔서 의심되는 경우는 꼭 전문의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삶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남성 난임 원인 1위인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재욱 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